저번 주에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와 이거 계산해 보니까는 내가 감이 안 잡히네. 많이 내겠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매물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막상 나오니까 '와 이거 연봉의 절반이 날아가네. 강남의 이주택자 4,4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내는 사람도 생겼네.'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만큼 올랐냐면요. 서울이 평균적으로 공시가가 18.6% 올랐고요. 경기도 6.3%, 그다음에 울산, 세종도 좀 많이 움직였었죠. 5% 6%가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마이너스가 좀 많네요. 부산도 1.14%가 올랐고.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요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 이게 많이 오른 거냐? 많이 오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세부적으로 보니까는 송파구가 25%, 성동구가 29%, 야 강남구 26%, 20% 넘는 데가 너무 많았던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오름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오름폭이 큰 걸로 이주택자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비용들을 보니 원래 2025년도도 3,100만 원이었는데 음마랑 잠실중으로 가진 사람이 4,400만 원으로 늘어나더라. 그다음에 그냥 하왕십리 풍림이라든지 도남동의 한진 한신 같은 경우도 한 7,000-8,000만 원이 늘어나더라. 잠실중흥 5단지, 레미안 고레일도 하니까는 한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고. 그리고 3주택 일대, 아크로리보, 음마, 잠실주공 이건 완전 고가 주택. 이거는 2억이 나오더라. 마레프 뭐 대전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1,170만 원이 나오더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일단은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공시지가 상승률하고 정권별로 얼마나 올랐는지를 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18.67%가 서울에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전국의 2배로 올랐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이때부터 인제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해서 쪼끔 체계를 잡았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28% 23%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인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문재인 정부 때를 보십시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첫 해에 8.12, 그리고 10% 공시가가, 그다음에 14%, 2021년도가 돼야지 19%가 되었습니다. 이게 인제 집값 상승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요. 첫 해입니다. 18% 오른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가 엄청 빨라요.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만에 19%까지 갔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18%를 한 방에 끌어올렸습니다. 공시지가의 오름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공시가가 올랐으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하기 이전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공시가뿐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까지도 대통령이 인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했는데 요거까지 인제 건드리면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더 문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드릴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보유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이 공시가가 지금 가격이 올랐잖아요. 18%가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강남은 뭐 26%, 20%대로 올랐고요. 근데 조세 개편을 건드리면 이 공제 있죠.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되고 2주택자부터는 9억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공제를 8억이든지 뭐 7억이든지 6억이든지 요런 식으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는 43%에서 45%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제 이거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자동스럽게 6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인제 80에서 90까지 올리겠죠. 종부세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요. 그러면은 요것도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제도 줄어듭니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작년에 세금을 500만 원 냈어. 그런데 500만 원에 이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너무 작년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해 세금이 많이 나오면은 요거를 많이 넘지 않도록 작년에 한 150%까지 세 부담 상한을 두자. 그렇게 해서 그 150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은 거두지 말자. 뭐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거 300%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150% 정도로 되어 있지만은 요것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공시지가 이제 첫 스타트 했죠. 그다음에 공제 건드릴 수 있죠. 공정시장 계약 이거는 건드릴 가능성이 99.9%죠. 세율은 마지막에 건드릴 거예요. 빨리 건드릴 수 있고 이번에 조세 개편안 7월 달에 나오면은 건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공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세상한 부담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요.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심각해지냐?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5억 아파트 1주택자입니다. 3년간의 변화를 제가 가정해 봤습니다. 집값은 좀 많이 올려 봤어요. 15억 많이 오를 것 같아서 20억, 23억.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45에서 60. 그냥 2025년도는 이거였으니까. 그리고 2026년도는 45에서 60 그대로 갔고 7년부터는 60, 80으로 올려 봤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25년 작년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45%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고 보유기간이 10년이 되었다 칠게요. 그래서 15억이었어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380만 원 나왔습니다. 이 계산을 보면은 공시지가 넣고 과세 표준 나온 걸로 요걸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을 하고 뭐 이러죠. 이제 재산세 그리고 나중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재산세 중부분을 나중에 빼긴 하거든요. 빼긴 하는데 뭐 여기는 장특공까지도 넣었는데 요것도 나중에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리고 공제 적용 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부세가 41만 원 나왔고 재산세가 95만 원 나왔고 그리고 재산세가 200만 원 나오고 뭐 여차여차 해보니까는 380만 원이 나왔더라. 2025년 이렇게 나온 사람이 집값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에 이런 거 그대로 있고 20억 5억이 올랐다 쳐볼게요. 이게 이제 45% 60% 공정은 그대로고 가격만 올랐으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80에서 한 6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나오고 뭐 이제 장기 보유 공제도 좀 줄이고 이런 걸 가정을 만약에 해보면요 얼마나 나오냐? 1200만 원 나옵니다. 129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은 380만 원이었는데 380만 원에서 1200만 원 요게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값도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오르고 뭐 이렇게 오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3년 후면은요 집값도 오르고 세율 구간이나 공시지가들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보면요. 1주택자 기준으로 15억 아파트가 23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변화를 봤더니 집값은 35%가 올랐어요. 근데 세금은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더라. 71%. 380만 원이 1280만 원. 71%온 거예요. 집값에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거는 1주택자. 그러면은 나중에 다주택자는요. 세금 기준이 더 강화가 됩니다. 되게 무섭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지금 3년 동안에 1280만 원이 된다고 했지만은 아마도 다주택자라면은 이게 1.5배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다주택자들 규제를 한다더라 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도는 반대해요. 내 여건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 현금 흐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02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이거는 명확합니다. 2026년도 늘지만 2027년도는 더 심할 겁니다.